자, 오늘은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조직, 지방제도,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니 집중해서 학습지와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고려의 중앙통치기구 중앙강제를 이성육부제라 합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이 두 성과 그 밑에 육부를 불러서 이성육부제라 부르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당의 삼성육부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추원 3사는 송의제도, 도병마사, 신목사감은 고려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고려성종 때 이성육부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성육부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서문화성입니다. 당나라의 중서성과 문화성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고려에서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에 부릅니다. 중서문화성에서는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장관이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죠. 그리고 제신 1, 2품의 제신과 3, 6품의 낭사로 구성됩니다.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중서문화성의 큰 특징이죠. 그러면 중서문화성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면 상서성에서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가 실제적 행정을 담당하는 거죠. 중추원에서는 추밀, 1품의 2품이 추밀이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요. 3품은 승선으로서 왕명의 출답을 담당합니다.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의하고 관리에 감찰을 하고요. 3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육부가 있는데요. 삼성성 밑에는 육부가 있습니다. 육부는 2부는 관리임명, 병부는 군사 국방, 호부는 국물 부역, 형부는 형률, 예부는 의례와 교육, 공부는 토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와 육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에 비해 고려는 황제국의 본문을 보여주기 위해 이성 육부제를 보여주고 있죠. 의정부에 기능하고 있는 이 육부들이 육조로 내려가고요. 이성이 의정부로 된 거죠. 이게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통치 국정 운영할 때는 고려는 제추회의와 대간이 있는데요. 제추회의는 왜 제추회의냐? 바로 중서문화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추회의를 부릅니다. 제신의 제자와 추밀의 추로 합성된 거죠. 이 두 개에는 회의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제초회의 두 가지는 도병마 식목도감인데요. 도병마사는 국방과 군사 문의를 논의하고요. 식목도감은 법의 개정이나 각종 시행 규칙을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 간쟁, 봉박을 하는데요. 서경은 뭐냐? 관리 임명과 법령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한 이부나 여러 가지 부에서 결정한 것들에 대해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쟁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고,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를 통해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앙간제고요. 다음은 지방제도입니다. 지방제도는 5도 양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해도, 교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로 이루어지는 5도, 그리고 북계와 동계로는 양계로 구성됩니다. 오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군사지역입니다. 북계는 보통 거란족을 상대하고요. 동계는 여진족을 볼 수 있습니다. 여진족들이 이때만 해도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갈 만큼 그렇기 때문에 동계가 이렇게 길게 내려온 게 이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지방제도는 계속 이렇게 변합니다. 초반에는 우리 호족 자치였다가 성종 때 12목이 설치됐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현종 때 상경, 사도부, 팔목, 군, 현진이 설치되었다가 고려 중기쯤에 5도 양계 체제가 완성됩니다. 지방행 존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있고요. 경기는 개성을 둘러싼 지역이고요. 그 외에 5도는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그 밑에는 주군현, 거기엔 자사, 군수, 현령이 파견되고, 그 밑에 군 밑에는 속군, 현 밑에는 속현입니다. 속군과 속현의 차이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고요. 그 밑에는 향부곡소가 있습니다.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되고요. 진이 밑에 설치됩니다. 진에는 진장이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삼경은 이 주요 도시들을 수도로 중요 거점지를 잡았는데요. 개경은 원래 수도고요. 서경은 평양,
동경은 경주로 했죠. 경주는 바로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동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석종 때 동경을 남경으로 바꾸면서 지금 서울 지역을 남경으로 바꾸면서 상병이 다르게 바뀌어진 하죠. 자, 이제 5도 양계 경기 그 외에 향수부곡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5도는 아까 그랬듯이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죠. 여기는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안찰사는 파견된다는 뜻이 뭐냐? 안찰사는 전인관, 전문적으로 이 지역을 맡는 게 아니라 파견직입니다. 상설 행정 기간이 없어서 이들은 짧은 임기 6개월 동안 도내 순찰, 수령 평가, 형벌과 조세 관장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임시직인 거죠. 그리고 아래 주군현에는 지방관, 이들은 이제 전인관으로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 북계와 동계인데요. 군사적인 특수지역으로서 양계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군사적인 특수지역인 진이 설치되어 있죠. 경기는 개성부에서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군 부현인데요. 여기 특징은 주현과 속현이 있습니다. 주현은 지방관이 다스리고 속현은 향리가 직접 실물 담당합니다. 아직도 그 고려는 아직 땅이 조선시대만큼 완벽히 안 되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향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현은 130개가 되고 속현은 373개로 주현이 더 확실히 더 부족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지방이 완벽히 제압되지 않다고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주현에서 속현, 향, 서, 부곡을 간접 통치하고요. 이때는 지방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지방과 집단이 갑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지방 한 명이 가서 거기서 일을 보는데 여기서는 지방과 집단이 가서 수령을 비롯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가는 거죠. 향소 부곡을 설명하겠습니다. 향 부곡은 우리가 신라 시대처럼 농민이 거주했고요. 소는 고려 시대 처음 났는데 공장, 수공업자들이 거주하면서 이 향소 부곡이나 여기서는 거기에 나온 특산물들을 국가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군사 제도를 보겠습니다. 고려의 고선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2군은 국왕 친위 부대, 6위는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했죠. 그런데 이 2군 6위의 특징은 직업군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으로서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 군인전이라는 땅을 주고요. 여기서 수조권을 받아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이거는 역입니다. 직업입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다음 자손들에게 이게 세습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묵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죠. 한두 번 실시되긴 합니다. 그리고 중앙군의 지방관, 지휘관들이 상장군의 대장군이 모여서 합작기구로서 중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군입니다.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영군을 나눠주는데요. 주진군은 양계에 주둔하고요. 상비군으로서 둔전일에서 군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국경 수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둔전에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주영군은 5도 군현에 주둔하는데요. 농민 의무군입니다. 그 지방군이 지휘하는데 농민이기 때문에 평 때는 농사일을 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치안주나 노역에 동원되죠. 16세 이상이라는 농민이라면 모두 다 주영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주진군은 계속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요. 주영군은 농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다가 필요에 따라서 군사에 동원됩니다. 자, 마지막은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입니다. 고려의 관리 등용 책을 중요한 게 바로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문과, 작가, 승과가 나눠져 있는데요. 문과는 제술과, 명경과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 시험 두 개를 봐야 문관이 됩니다. 작가를 보면 기술관이 되고요. 승과는 교정선, 선정선. 교정을 하는 승려인 교정선, 승려인 선정선을 모아서 승관, 승려이자 관리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무관은 왜 없을까요? 바로 군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직업군이기 때문에 세습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따로 선발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군인이면 계속 군인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음서가 있습니다. 음서는 공신들에게만 주는, 공신이나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을 자제에게 주는 건데요. 이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관직에 임명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부끄럽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제에 다시 보면 과거제는 양인 이상이 응시 가능하고요. 문과를 보는데 문과에는 두 가지 과가 있습니다. 제술과, 문학적 재능과 국가 정책에 관한 시험을 논술 시험을 치고요. 명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시험입니다. 이를 통해 두 시험을 통과해야 문관이 됩니다. 그리고 작과 기술관을 복귀한 건데요. 그래서 기술관이 되고요. 승과는 승려를 복귀한 승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런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음서에 대해서 교과 78페이지에 대해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조성의 공로로 벼슬을 주는 것이 나이 18세 이상인 자에 하나인데 목종이 즉위하여 명령하기를 오품이사 문무관료의 아들에게 음직을 준다 하였다. 현종 5년 명령하길래 양반으로서 현직 오품이사의 관원의 자손이나 혹은 아우나 조카 중에서 한 사람에게 벼슬시킬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오품 이상 관료들에게 음서를 줘서 그들의 관료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를 통해 문과에게도 계속 자기 아버지 했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학습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통치기구죠. 중앙통치에 뭐라 보냐? 이성 육부제로 부릅니다. 그리고 중서문화성은 뭐냐?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죠. 그리고 문화시중이 중요한 국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신 1품에서 2품, 그리고 낭사 3품에서 6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서, 성서성과 육부는 정책을 집행하고요. 그 육부가 실제적 행정을 담당하죠. 중추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추밀이 있고요. 주민 1품에서 2품, 이들은 군사 기밀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승서는 3품으로서 왕의 명령을 나가고 들어옴을 하죠. 출납을 합니다. 그다음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고요. 논의하고요. 관리를 감찰합니다. 그 다음에 3사는 국가의 재정을 출납하고 회계합니다. 제추회의, 왜 제추회의가 그랬죠? 바로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어떤 일을 하냐? 도병마사, 식목다원인 도병마사는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다루고요. 식목다감은 법의 개정, 각종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대가는 뭐냐? 이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석양은 관리를 임명하고요. 이들이 하니 관리 임명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동의를 합니다. 동의. 그래서 여기 잘못됨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간쟁은 왕의 잘못을 논하고요. 봉박은 잘못된 왕명을 돌려보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정치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방제는 5도 양계죠. 우리 교과서 77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5도는 말했듯이 안찰사가 방해됩니다. 되게 뭐랬죠?
상사행정 기간 없이 그냥 파견되는 거죠, 여러분. 상사행정 기간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도의원이나 군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정해 있는 게 아니라 파견직 거죠, 파견직. 파견직으로서 뭐 돈의 순찰, 뭐 수령평가, 조세관세 관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돈의 순찰, 수령평가, 형벌과 조세를 관정하죠. 이런 6개월만 파견됩니다. 그래서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죠. 그 밑에 주, 구현에는 뭐가 있죠?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철서 다른 개념이죠. 양계는 군사적 특수지역이죠. 지역이고, 그리고 진이 설치되어 있죠. 여기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주 9년에는 있는데, 그래서 주연과 속현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속현인데, 주연은 지방관이, 속현은 향리가 관리합니다. 주연이 속현을 간접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은 1인이 아닌 지방간 집단이 파견됩니다. 향소 볼 건데요. 향과 부곡은 뭐다? 농민이 있고요. 소는 공장, 수공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을 해서 뭘한다? 정부에게 특정 품목을 바치는 거죠.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죠. 2군은 진위부대고 6위는 수도 국방병력이죠. 직업군이로서 그들은 군인전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직역이 세습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차 사선도 해야 됩니다. 지휘관들의 찹자기로 중방이 있고요. 지방군은 5도에는 주형군, 양계에는 주진군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5도는 농민 의무군이고 주진군은 상비군으로 존재하죠. 관리 선발 제도, 우리가 과거제죠. 과거제. 그래서 문과, 은과 다 있죠. 그래서 예술가는 능력, 이건 수 있겠죠. 문과는 문학재들과 정책시험을 보는 재술가와 유교경전을 보는 명경과로 구분되고요. 작가는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적 기술을 하기 시험이고요. 승가는 불교적 경전이형을 보면서 승계와 승기술관을 뽑죠. 의인은 그리고 능력 중시하는 체제다. 그리고 음서가 있죠. 음서가 있는데 음서는 공신들이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무시험으로 관직을 등용합니다. 이를 통해 계속 귀족의 예습시익과 귀족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